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수리남은 실제 남미 수리남 국가에서 한국인 마약상 조봉행과 그를 잡는 국정원 요원의 작전에 투입된 민간인 사업가 K씨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해서 만든 드라마입니다. 국정에서 나오는 황정민이 맡은 전요한은 실제 사건의 인물 조봉행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이며, 하정우가 연기한 강인구는 목숨을 걸고 수사에 협조한 K씨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전요한을 잡기 위해 국정원 최창원 요원은 민간인 강인구와 손을 잡아 서로 속이고 속이며 마침내 전요한을 잡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며 실제 범죄자 조봉행을 잡기 위해 국정원과 민간인이 협력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국정에서 강인구는 전요한으로 인해 감옥살이를 했으며, 실제 사건의 K씨는 수리남에서 사업을 하다 조봉행으로 인해 모든 사업이 망해버렸었죠. 국정에서 나오는 민간인 협력자 강인구는 수리남에서 생산 공장을 차려 큰 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각색된 것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전요한의 모티브 조봉행이 수리남 국적을 취득하고 생산 공장을 차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실제로 생산 공장을 운영했던 건 조봉행이었습니다. 당시 조봉행은 어업회사에 싸게 제공되는 면세율을 받아 밀매매하는 게 주 수입원이었고, 미국이나 유럽, 중국 등으로 미립국을 시키는 사업이 주된 목적이었죠. 이후 해당 사업이 잘 되지 않았던 조봉행은 마약으로 사업을 받고, 당시 잘 만들어 놓은 인맥으로 남미 최대 마약 카르텔 조직인 칼리 카르텔과 손을 잡고 마약 밀매 조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국정에서 전요한은 수리남의 최고 간부 델라노 장군과 손을 잡고 코카인을 독점해 마약 밀매 사업을 꾸리게 되며, 실제 대통령과 친분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인맥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실제 인물 조봉행 또한 고위층 군, 경찰하고도 친분이 있어 이들을 매수했었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데시 보르트세와도 상당한 친분이 있어 사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죠. 참고로 보우테르세 전 대통령은 2000년대 마약 밀매 혐의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던 실제 마약사범 출신 대통령입니다. 국정에서 전요한은 목사로 신분 세탁을 하고 그의 신도들을 이용하여 마약을 운반하는데요. 실제 인물인 조봉행은 수리남의 한인 동포와 국내에 거주 중인 한국인들을 포섭한 뒤 마약을 운반했습니다. 조봉행은 보석 운반인 척하면서 1인당 소비량이 제한된 보석 원석을 남미에서 유럽으로 운반해주면 400만원에서 5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여 한국인들을 모았고, 그 대상은 주로 형편이 어려운 주부나 대학생들이었죠. 그러다 마약을 운반했던 주부인 장모씨가 프랑스로 입국하려다 파리 공항에서 체포되어 2년간 옥살이를 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해당 사례는 영화로 각색되었으며, 영화의 제목은 존도현과 고수가 주연으로 맡았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후 조봉행은 2005년 인터폴의 수배자 명단에 오르게 됩니다. 국중에서도 전요한을 잡을 방법이 없어 당시 강인구한테 수사 협력 요청을 했듯이, 실제 사건에서도 조봉행을 잡을 방법이 없어 국정원은 당시 조봉행 때문에 사업이 망해버린 K씨한테 수사 협력을 요청했었습니다. 국정원은 조봉행을 수리남 현지에서 체포하고 싶었지만 당시 수리남에는 한국 대사관이 없었고 범죄인 인도조약도 체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조봉행과 수리남 마약 조직의 연계 가능성이 있어 당시 수리남의 협조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하죠.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던 국정원은 수리남에서 사업을 하다 조봉행 때문에 낭패를 본 K씨의 소식을 접했고, 국정원은 K씨한테 수사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K씨는 고심 끝에 수락하였고, 국정에서 나오는 것처럼 가상의 마약 거래 중개인인 척 연기해 조봉행한테 접근했다고 합니다. 드라마에서 실제 사건을 잘 살린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범죄자와 밀접해서 생활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K씨는 조봉행과 그의 부하들 몇 명하고 한 집에서 같이 생활했다고 합니다. K씨는 잠을 잘 때 베개 밑에 권총을 넣어두고 잠을 자기도 했고, 국정원과 통화를 하다 걸려 살해되기 직전까지 갔다고 하죠. 또한 실제로 거래를 하러 갈 때 K씨를 차에 태우고 행선지가 탄로날 걸 우려해 K씨의 눈을 가리고 옆구리에 총을 겨눴다고 합니다. 수리남에서 등장하는 빌런 첸진을 연기한 배우의 실제 이름은 장첸입니다. 장첸은 대만 배우이며 캐스팅을 앞두고 있을 때 네티즌들은 범죄도시에서 등장한 장첸이 카메오로 출연하는 것인지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 평가 중에 범죄도시 악역이었던 장첸 못지않은 포스를 보여준다 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여담으로 배우 장첸은 브라운 아이즈 벌써 1년 뮤직비디오에 출연했었습니다. 수리남의 윤종빈 감독은 장첸 배우의 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중 중국 마약 조직의 수장 첸진 역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한 배우는 장첸이었다고 합니다. 캐스팅을 진행했을 당시 장첸의 연락처를 몰라 장첸이 거주하고 있는 타이베이로 직접 찾아가 열심히 설득했다고 합니다. 황정민과 하정우는 수리남을 통해 처음으로 연기 호흡에 맞췄습니다. 하정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매니지먼트 회사에 들어갔을 때 황정민을 처음 만났다고 하며, 황정민은 그때 하정우를 잘 챙겨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정우가 2005년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시사회 당시 황정민이 직접 찾아와 격려해줬다고 하죠. 그때부터 하정우는 황정민과 같이 작업하는 걸 꿈꿔왔다고 하며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황정민은 뭘 꿈까지 꾸냐, 나도 정우랑 같이 작업하고 싶었고 볼 때마다 우린 언제 작업 같이 하냐 라고 말했었다 라고 말하며 머쓱해했습니다.
수리남은 드라마가 아닌 2시간 분량의 영화로 제작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윤중빈 감독은 마약왕 조봉행의 실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라는 생각을 했고 처음 본 건 2시간 분량의 영화 대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방대한 이야기를 2시간 호흡으로 담기엔 힘들다는 판단이 들어 시리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드라마 수리남은 대부분 수리남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린 드라마인데요. 많은 장면을 실제 장소인 수리남에서 촬영하고 싶었으나 코로나 문제로 인해 해외에서 촬영을 못했다고 합니다. 윤중빈 감독은 촬영 전 가족들과 제주도로 여행을 갔고 문득 이곳을 남미처럼 꾸미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야자수를 심고 남미에서 자라는 식물을 재배하는 등 제주도에서 수리남처럼 세트를 만들어 촬영했다고 합니다. 해당 세트장을 본 배우들은 비슷해서 놀랬다고 하며 윤중빈 감독의 비하인드를 들은 황정민은 다들 수리남을 안 가봐서 야자수만 있으면 비슷할 것 같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미술과 CG의 도움으로 해결했다고 하죠. 참고로 범죄도시2도 해외에서 촬영이 어려워 국내에서 촬영을 했었습니다. 수리남 3화에서 등장하는 대사 여 강프로 밥은 많이 잡섰어? 라는 대사가 나오는데요. 해당 대사는 과거 무한도전에서 박명수가 유행어 특집에서 유행어로 밀려고 시도했던 말입니다. 해당 장면의 네티즌들은 윤중빈 감독이 무한도전을 보고 베꼈다. 역시 없는 게 없는 무한도전이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극중 하정우가 7, 8에 얼마? 하는 장면 또한 무한도전 바보 어벤져스 편에서 나왔던 대사입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걸 찾는 사람들이 더 대단하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정원과 K씨의 활약으로 조봉행은 붙잡혔으며 징역 10년형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실제 조봉행을 잡기 위해 많은 시간이 투자되었고 조봉행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본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낮은 형량이라는 말이 나왔었죠. K씨는 당시 목숨을 걸고 일에 뛰어들었기에 형량을 보고 많이 허탈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소 이후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으며 그를 봤다는 목격담에 따르면 조봉행은 출소 이후 다시 수리남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고 수리남에서 평범하게 생활 중이다.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범죄로 번 돈으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다. 조직에 몸을 담고 있다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정확하게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